기부터 서울로세 칼럼으로 올라간 물줄기 형상과 재물론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서두에 보면 요즘에 이장하러 가서 들어보면 윤달이니까 괜찮겠지. 윤달만 들어서면 뭐 무해무탈이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 홍보가 돼서 그런지 소리 소문 없이 안 좋은 것은 빨리 덮어져요. 그래서 윤달에 이장하면 아무 탈이 없다. 신들이 하늘로 가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원래 윤달에 상관없이 좋은 시간이 있고 또 본인한테 맞지 않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천기에 맞게 날짜를 잡아서 이장을 하거나 또는 묘자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태기를 우리나라에서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뭐 돈 안 들이고 편하게 해보려는 심산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태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길. 개업 상가를 여는 것도 그렇고 뭐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다 태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기를 좋은 기장을 받기 위해서 태길을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태길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아무튼 태길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흉한 날 하면 흉기가 더 커지는 거고 좋은 날 하면 좋은 기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윤달에 대해서 윤달에 뭐 하면 무해무탈이냐 아무 탈이 없냐 아무 때나 뭐 개장을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길래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유튜브가 올린 그 자료인데 그 일반인들이 풍소를 접할 기회가 없고 또 정확한 정보를 뭐 제공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가 부족한데 풍수에서는 뭐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중요시하게 보는데 여기 이제 묘지에서 보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그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차량의 운전대와 같은 겁니다. 운전대. 그러니까 차가 가는 방향을 어디로 맞추었느냐에 따라서 기둥이 달라지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큰 물줄기가 있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고 옆에서 물줄기는 이렇게 해서 흘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이니까 이제 청정자락인데 이 작은 그 물도랑 우리 또랑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도랑입니다. 도랑. 소화전 이런 도랑물이 이렇게 옆에서 흘러서 이렇게 앞에서 흘러나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묘지도 보면은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물도랑이 있는데 왼쪽 방향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뭐 근자 소향이다, 해자 사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전문가들만 알 수가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이제 동남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남향인데 동남향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저 앞쪽으로 흘러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묘지를 쓰고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묘지를 쓰고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뭐 세 형제 중에 장자 집안 쪽에 이제 자식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 후에 한 아들을 뒀다. 그리고 뭐 이혼했고 어쨌든 손자 하나를 뒀다는 얘기죠. 이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8년이 끝날 무렵에 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가 이제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풍수에서는 이제 물이 재물인데 재물이 앞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뭐 기본 원칙상 흉하게 봅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묘지 앞에서 물이 쭉 빠져나가는 구조를 풍수에서는 이렇게 견우수 또는 뭐 옆에서 흘러오는 걸 사비수라고 합니다. 경사져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묘자리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방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 옆에서 오는 거죠. 좌측 사비수가 있고 우측 사비수가 있는데 좌측과 우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번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비수 형태하고 이제 견비수 형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55소 정도 되는 사람이 수면적인 사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흉사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지는 물의 방향과 물이 흘러가는 것과 묘지의 방향이 잘 맞지 않으면 이런 흉사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특히 재물,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곤란해질 수 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아파서든 또 사람이 죽어서든 경제적으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비수 형태는 좋은 구조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양지로 봅니다. 물은 양, 음양으로 따질 때 물은 양인데 물은 음적인 상태가 됐을 때 발복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발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비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흉상이다. 사비라면 경사져서 이제 간다는 얘기죠.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경사져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묘자를 쓸 때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도심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하수구라든지 또 상수관, 뭐 하수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암삽이 보이지 않게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변에서 오면 남자가 도화를 일으키고 우측에서 오면 여자가 도화에 연루된다. 이렇게 해놨죠. 이건 뭐 과거에 고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좌측은 남자로 취급을 하고 우측은 여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가 견비소라고 되어 있는데 견이 뭐냐면 끌견자입니다. 소 콧대처럼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형상이다 하는 거죠. 물이 끌고 나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그 봤던 묘지, 보시면은 여기에 묘지가 있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도 뭐 건자, 손양 정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나가는 앞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위에 봤던 구조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산의 형태에 따라서 물의 유속이라든지 물의 폭이라든지 경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lum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여기서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물이 저런 사비수 형태 앞쪽으로 또 쭉 빠지는 구조는 기본 원칙상 안 좋다는 것이고요. 주변 환경,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의 방향과 이런 물줄기의 흐름의 구조가 잘 매칭이 됐을 때는 좋을 수 있으나 그건 특히 별로 없는 것이고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고 대부분은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지 쓸 때 너무 경사를 좋아하지 말자. 뷰를 좋아하지 말자 이거죠. 집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자리하고 앉아있는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뷰만 강조합니다. 주변 환경만 멋있으면 이 자리가 좋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원주택 고르는 첫 번째 순위가 뷰를 많이 보시는데 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원 터자리가 어떠한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지륜의 손산건양으로 되어 있죠. 손산건양은 서북향입니다. 서북향. 서북향으로
그때 했었네요. 돼 있었네요. 그래서 물도 금방으로 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물이 그 좌측에서 와서 이제 직통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은 주변에 있으나 유정해야 되는데 무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정한 구조는 뭐냐? 만한이 뭐냐면 그 구불구불하게 잘 감싸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태극에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태극기가 이렇게 S라인. 결국은 S처럼 이렇게 에너지는 이렇게 굽어가야 됩니다. 굽어가야 강해집니다. 생기가 발동하고 힘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가면은 흉합니다. 그래서 직충한다는 그렇게 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구조를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흉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직이고 직이 되면 안 된다. 만 해야 된다. 만. 굽어야 한다는 거죠. S라인. S라인이 좋죠. 건강하고 생기가 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묘자리의 이제 특성상 묘지를 치고 들어오는 물, 이런 것도 뭐, 좋은 물이 아니죠.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묘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바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청룡이 거의 사라져 가고, 백호가 너무 강한 구조인데, 백호 방향에 문제가 또 많았던 그런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가나 주택을 감정하러 가보면 사주를 볼 때 운수와 묘지 풍수의 운수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주로 봐도 그 사람의 운수 흐름이 맞고 풍수로 봐도 어찌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가 안 좋을 때 묘지에 가서 보면 묘지의 운수도 별로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묘지는 관리를 잘해서 이 사주 안 좋을 때 더 좋게 길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어쨌든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기름의 상호작용은 매우 달라집니다. 지구상의 어떠한 한 위치는 유일무이합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도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둥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물은 재물을 의미하고 재물을 의미하나 유정한 물이 나에게는 돈이 되고 무정한 물은 나에게 흉이 된다. 흉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갖은 사유로 인해서 경제적 곤란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